자, 요약집은 105페이지고요. 자, 관리처분계 큰 틀만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인가받고 고시되면 공사에 착수해야 되지만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만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가 따르죠. 자, 이때 뭐 하죠? 바로 분양 공고하죠. 그죠? 분양 공고. 공고합니다. 자, 분양 공고는요, 일단은 요건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 하는 겁니다. 언제 하냐? 요거. 사업시행 계획 인가 요거 끝에 요거 마지막 요거잖아요. 요거. 고시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120일 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뭘 통지하냐? 요약집 봐, 요약집. 요약집 10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보겠습니다. 3번 분양 신청 기간. 그래야 그 기간 내에, 잘 보세요. 그 기간 내에 뭐 합니까? 분양을 신청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신청 기간을 통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분양 대상자별 사람들마다 토지 소유자가 되었던 건축물 소유자 되었던 간에 분담금의 추산액. 분담. 네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냐 그 얘기죠. 이 돈이 나중에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나 건축을 비례해서 이제 덜 받고 덜 주 하겠죠. 그죠? 자, 그럼 1번은 뭐냐? 분양 대상자별 뒤에 두 개입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그러니까 종전의 명세. 두 번째, 종전의 가격. 그 가격이, 종전 가격이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 가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보세요. 분명히 분양가는 평당 1,000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옛날 종전 가격은 분명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기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 기준점 안 잡아주면은 언제 종전 가격을 언제 그 하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 요때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 요때 고시한 날 요때 시점 가격이 평당 600이네? 그러면 그 종전 가격은 600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거 지나가면 또 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아주는 그 기준점 뭐라고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그날 가격 기준이 바로 종전 가격이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통지하라. 통지하고 난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일종의 분양 공고다. 그러면 분양 공고 하면은 신청하죠. 그죠? 신청은요, 통지한 날부터냐, 공고한 날부터냐 했을 때 바로 공고하는 뭐라고요? 통지한 날부터죠. 물론 이제 여기 앞에 1번에 나와 있지만 거기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지만 만약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얼마라고요? 120이라는 것 그건 추가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얼마? 30에서 60일 플러스 연장 20일이죠. 자, 얘가 바로 뭡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죠. 기간. 요 기간 내 하라는 얘기죠. 신청기간, 요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이고 2번은 당연히 됐고요. 3번 우편을 할 때는 발신주의, 요 기간 내에 발신된 것임을 증명할 수도 되고요. 5번 또 나오죠. 투기가율 지구라면 그때는 분양 신청할 수가 없다. 이게 맞아요. 근데 영원히가 아니고 얼마? 5년 이내까지만. 아시겠죠? 5년 이내. 다만 상속으로, 결혼으로, 이혼, 상속, 결혼, 이혼으로 인한 것은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것만 예외적 조항이 있죠. 6번에 신청받고 만약에 자녀분이 있으면은 뭐라고요? 건축물 포함해서 보류지로 정하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 조합원 소유자 외의 자에게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자,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할까요? 1번. 자,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시행령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 더 겁니다. 요거 등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2번 분양 신청 기간은 얼마? 통지한 날부터 통36 362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한번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할 때는 끝에 뭐라고요? 바로 발신주의죠. 예. 그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4번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이 세 명은 신청할 수가 있지요. 답 4번. 5번 사업신고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그 와 하지 말고 와 지워버리고요. 자에 대하여 더 집어넣으려다가 내가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뺐는데 요거 좀 말이 되게끔 내가 말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4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적어놓은 겁니다. 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전부 다 100% 돈을 줘라 그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106페이지 요약집에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1번인데 기업 신청하지 아니한다. 니은 했다가 처리한다. 디귿 방금 투기약을 지구내 5년 이내에 아예 할 수 없는 자. 리을 아예 처음부터 제외된 자. 그래서 4개의 단어를 못 쓰기 때문에 기억만 딱 쓴 겁니다. 기억만. 거기 위에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협의가 처음부터 잘 될 리 없죠. 왜? 여러분 같아도 나 같아도 이왕이면 한 푼을 더 많이 발휘를 할 거니까 줄 사람은 어떻게든지 깎으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케이 하는 건 드물기 때문에 2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얼마 내에 그 90일 이내 최장 90일이죠. 90일 이내에 정한 그 기간이 지난 60일 이내에 더 이상 협의해봤자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때 뭐라고요? 수용 재결. 아예 그냥 수용해. 내 땅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수용해줘. 수용해달라고 재결 신청하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매도 청구 소송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바로 1번에 바로 5번이 바로 이제 거기 그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신청하잖아요. 신청하면 신청받은 사람이 이제 뭐 자녀분이 있든지 말든지 일단은 신청을 다 해야 원래는 1000세대인데 800명 했네? 끝 했다면 일단은 몇 명인지를 알아야 그에 관한 분양계획 즉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겠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죠. 수립해서 애도 이제 인가받고 고시가 하면 그 다음부터 공사에 착수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얘기했지만 관리처분 계획 방식일 때만 하는 것이고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 아닐 때는 바로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그랬죠. 자, 이럴 때 관리처분 아까 전에 사업시행 계획 내용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특히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유별나게 더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은 뭐 깊이 못 가더라도 몇 가지라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관리처분 계획이 모르면은 무슨 계획이다? 그냥 분양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 계획이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3가지 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중앙예산 사업, 환자 수용 관리, 재개발 관리 환지, 재건축 오로지 관리.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걸로 대부분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일종의 이게 분양 계획이다. 그러니까 분양 계획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수립하는 것이 바로 분양 설계다 그 말이죠.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가 첫 번째잖아요. 얘는 뭐예요? 분양 계획이니까 분양 설계. 그게 분양 설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요, 무조건 전부 다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래 보시면 일단은 분양 이런 말 들어가면 그러면 이 분양 설계 언제 한다고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봐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언제? 만료일 기준으로 설계한다. 그 외에 내용 많아요. 그 책을 잠깐 보시면 먼저 이거 이때 인가 맞죠? 이제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똑같이 해도 시장, 군수 등의 인가 받죠. 이때 모두 인가 받죠? 변경도 인가 받고요, 중지도 인가 받고, 폐지도 다 인가를 받는다. 그렇죠? 얘도 변경, 중지, 폐지 다 인가 받듯이. 하지만 똑같이 해도 경미한 사항이 있죠. 이거요. 똑같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뭔다고? 얘는 신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요거 인가 받기 전에 얘도 공람시키죠. 얼마 이상? 얘는 30일 이상 공람. 통보 얼마에도? 30일이에요. 똑같아. 위아래. 얘는 14일, 60일. 얘는 30일, 30일. 요거. 이럴 때 관리처분 계획을 잠깐 보시면 상가로 4번 있죠. 보시면 나오죠? 1번 분양 설계. 거기 보시면 바로 뭐라고요? 분양 시정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디귿. 그중에 몇 가지 적으면은 기억하고 디귿. 분양 대상자별 거기에 있는 분양받는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죠. 앞으로 분양받을 예정인 현재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야, 너 땅이 얼마야? 건물이 얼마야? 2억이야. 너는 얼마야? 3억이야. 근데 앞으로 분양 예정 가격이 2억 5천이야. 그러면 2억 가진 사람은 앞으로 5천만 원 청산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3억짜리는 5천만 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청산금. 차액. 아시겠죠? 차액. 그리고 미음. 자, 미음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요거 할 때 했어요. 여기도 있죠. 나오죠? 분양 대상자별 옛날 종전의 토지 누구 거, 건물 누구 거, 명세. 두 번째, 종전의 가격. 그 가격, 종전 가격 기준 시점 언제라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비읍,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앞으로 해봐야 대충 한 500억 나올 것이야, 추산액. 왜? 아직 사업하기 전이니까, 추산액. 그 다음에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너희들도 얼마 부담해야 돼. 언제쯤 해야 돼. 이런 것들. 시옷.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에, 만약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죠? 소유권 외에 등등도 전부 다 있습니다. 소유권 외에.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있죠? 5가지는 일단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경면사항은 신고하라. 일단 됐고요. 특히 디귿. 전원 동의. 요게 좀 가끔 나오고요. 자, 이제 문제 풀면 잠깐 볼게요. 나머지 쉬운 것들은 좀 넘어가면서. 자, 2번. 자, 2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 내지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렇죠. 3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가 포함된다. 그렇죠? 그중 일부가 포함되죠. 4번.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루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반 분양할 수 있다. 5번. 투기가율 지구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일단 요거 2번 보기 전에요. 어디 보시냐면은 108페이지 봐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요약집. 상가는 6번에 여기 1번에 일반적 기준은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쉽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문 나옵니다. 대신에 아까 미음, 요거죠. 분양설계원자고요. 요게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이거 나오죠, 그죠? 일단은 기역, 니은, 디귿, 특히 기역에 면, 이,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은 위치, 면, 토, 수, 리, 환이죠. 그 중에 관리처분 계획은 면, 이, 환 요거고요. 니은, 디귿, 리을은 뭐 쉬운 편이고, 그다음에 자 2번 주택의 공급 기준입니다. 기역 무조건 1주택만 공급해요. 한 명이 하나 이상, 주택도 여러 개, 건물도 여러 개, 각각 하나하나. 그 다음에 똑같죠? 공유도 하나. 이거는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니은은 뭐냐? 소유한 주택수만큼 3개면 3개, 4개면 4개, 다 주겠다. 이때 뭡니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입니다. 아시겠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뭐라고요? 재건축이에요. 3개다, 4개다, 5개다 다 주겠다. 아시겠죠? 이거는 소유한 다 줍니다. 잘 보세요. 근데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이죠. 얘는 뭐야? 반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은 몇 가지는? 예? 하나 아니에요. 3주택까지예요. 어디 있느냐? 바로 어디 있냐? 거기 있습니다. 바로 리을. 그러니까 방금 했던 니은의 가하고 리을은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 다음에 나로 늙을 잘못했습니다. 가나 다 할 때죠? 가나 다 할 때 바로 그 디귿에 먼저 늙을 잘못했어 내가. 과밀 억제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 다 주지만 위치한 재건축 뭐라고요? 3개까지.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얘는 다 줍니다. 3개 줍니다. 그죠? 만약에 투기 가열 주고, 그죠? 조정대상 지역 이때는 제외한다. 몇 개요? 1주택만. 아시겠죠? 요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 말이죠.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 있죠? 거기 2번에 문제 2번에 5번 보시면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 끝에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준다는 말은 맞지만 앞에 투기가열지구에서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투기가열지구에서 했으니까 얘는 뭡니까? 1주택 공급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주문일지라도 조금만 정리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자, 3번. 관리처분 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특별시장은 시도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조정 시기는 3년이 아니고 몇 년? 1년. 요거는 추가된 법률이기 때문에 내가 넣어놓은 겁니다. 한번 내본 거예요. 1년. 108페이지 맨 위에 쌍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니은 같아요. 1년. 예. 틀렸죠? 1번에 3번, 1번입니다. 자, 2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변경, 중지, 폐지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왜?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이다. 이게 맞는 거죠. 3번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가 있다. 이거는 요약집이 없고요. 어디 거기 있습니다. 기본서에. 아시겠죠?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오는 겁니다. 이거 틀리게 하는 질문은 아니고 기본서에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107페이지 봐요. 107페이지.
요약집 107페이지 보시면 그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나온 거죠. 그죠? 재산 등의 평가 방법 있죠. 여기 파트에 나옵니다. 방금 요거죠. 3번 지문이. 그래서 기본서 찾아볼 때에 여기 재산 등의 평가 방법 있죠. 요걸 파트에 봐야 이 지문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못 찾을까봐. 아니면 요거는 그냥 읽고 이해하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틀리게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있나? 한 번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넣는 겁니다. 자, 4번. 관리처분 계획. 4번은 중요해요.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용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에는 지장건성에게 신고해야 한다. 요거는 뭐, 아까 요거. 어디 있습니까? 요거 있죠? 요거 신고. 이 신고사항 중에 일부인데, 어디 있냐면은요. 자, 107페이지 봐요. 107. 아까 했던 거죠? 107페이지 쌍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 그래서 니은, 디귿. 디귿하고 비읍 정도 있죠. 그 정도 알면 돼요. 비읍, 디귿에 전원 동의. 이게 3분의 2가 아니에요. 전원 동의. 왜 그럴까요?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100%가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이건 진짜 내 생각은요. 100% 여기 전원 동의는요. 100% 안 나와요. 알겠죠? 100%는 100% 안 나온다니까요. 나왔다면 너희들이 100%다 만장일치 원하는데 그걸 뭐 굳이 인가 봐.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 의미야. 신고만 하고 해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 비읍에 임대주택 공급까지 좀 2개만 좀 체킹해 주시고요. 5번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한다는 거 중요하다 그러시고요. 저거 포함한다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제외한다. 109페이지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에 관리처분의 기준이 있죠. 예, 기억에 바로 읽어주시고 다음에 바로 기억에 가나 다 지상권자 제외. 요거 지상권자 포함된다고 잘 나와요 시험에. 제외. 이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끝에 분양자 분양 동그라미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토지등 소유자에 포함되지만 분양한다. 분양은요,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합니다.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합니다. 지상권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이란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니은 하느님은 재건축. 그러니까 기역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이고 할 때 관리처분 계획이고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은 달라요. 법대로 해라. 하지만 이것도 전원 동의 100% 동의하면은 늘 맘대로 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3번 5번이 지상권자는 제외한다가 바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은 풀어주세요. 아까 했던 거면 4번에 아까 신고 4번에 2번 3분의 2가 아니라 뭡니까? 전원 동의죠? 예, 참고하러 놓는 거고요. 5번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이환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 고려하여 대지되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정환지 개념 또는 좁혀 감한지 개념 그런 뜻이 아니고 감한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 고실 기준 아니죠. 뭡니까?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입니다. 거기에 사업시행 인가 고실 기준은 뭡니까? 종전 가격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종전의
토지 등 명세 또는 종전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율 기준 가격 그거잖아요. 종전 가격이 요거고요. 분양 설계는 언제입니까?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입니다. 틀렸죠? 5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하셨다고는 그냥 입체 환지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넘깁니다. 자, 그리고 자 6번은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관리처분 계획 6번은요 다 했던 질문인데 거기 이제 보시면 4번과 5번이 이제 설명한 요겁니다. 저를 보세요. 종전의 가격. 나 옛날에 아파트가 한 8억짜리야. 이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로, 뭐 4억짜리 두 개로 한다든가. 종전에 내가 좀 대형 주택이었어. 한 100이었어. 그럼 종전에 주거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두 개로. 하지만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라고요? 60제곱미터 이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에는 매각할 수가 없다. 전매할 수가 없다. 그 얘기 하는 거니까요. 예, 그 정도만 알고 그냥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7번. 관리처분 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은 원래는 뭡니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원래는 법대로 해라. 하지만 전원 동의를 받으면은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맞죠? 예. 그 다음에 2번. 주환경 개선 사업의 관리 처분은 아까 나왔잖아요.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하여튼 거기 나오잖아요. 분양자가 나오면은 지상권자는 제외한다. 그래서 거기도 분양 동그라미 마세요. 3번. 저를 봐요. 3번이 뭐냐? 요거죠? 요거요. 요거 인가전 여기 30 얘가 뭐죠? 공남. 여기 빠졌네 여기. 공남. 바로 공남 30일 이상. 그죠? 4번은 통보 30일 이내. 그 얘기예요. 3번, 4번 지문이. 5번 시장문서 등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라. 그래서 인가받고 고시해라. 그 말이죠. 예. 자, 8번은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등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주공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된다. 임대주택 인수는 무조건 재개발만.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자 110페이지 봐요. 110페이지 요약집 110페이지 밑에 쌍가로 10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무조건 뭐라고요? 임대주택은 재개발입니다. 주거환경 아니에요. 재건축 아니에요. 뭐만? 재개발인데 특히 니은 여러 가지 행정청이 인수권자지만 그 중에서 우선 인수는 행정청 중에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우선적 인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청 중에서도 시도, 시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장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된다. 요거는요 기본서에 있는데 내 이름 넣어놓은 겁니다. 요거는요 2번 시도지사가 아니라 세입자 등 아시겠죠? 그냥 줄여가지고 세입자 등 바꿔주세요. 2번에 시도지사 지워버리고 세입자 등으로 바꿔주세요. 물론 거기에 해설지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줄여가지고 세입자 등이 요청할 때입니다. 요청할 때. 이거는 기본서에 있습니다. 해설지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업시행료는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3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한 주택을 공유하면은 무조건 1주택이죠. 소유한 주택 수만큼 아니죠. 1주택이고요. 2번, 5번,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운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밑에 폐지할 때도 인가죠. 예, 중지도 인가, 변경도 인가, 폐지 다 인가죠. 신고가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10번은 여러분 풀어주세요. 10번은. 자, 어디 보시냐면은요, 여러분들 109페이지. 장표에 보세요. 109페이지. 10번 문제가 거기 109페이지 쌍가로 7번입니다. 이거 개발법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풀어보라 한 겁니다. 증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닌 게 다르겠어요. 그런데 11번은요, 오래전에 남았던 기출문제인데 다시 한번 내가 한번 내본 건데, 요걸 먼저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은 107페이지 봐요. 107페이지. 먼저 아까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 보시면 기억,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을 평가할 때는요, 먼저 여기서 가장 짱인 시장운수 등이 선정계약가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2명, 3명, 4명,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정하지만, 재건축은요, 시장운수 등이 한 똑같지만은 감정평가는 1명 이상이, 다시 말하면 1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그러니까 감정평가 1명, 조합총회에서 1명 이상, 각각 1명 이상이지만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은 뭐라고요? 그냥 감정평가 2명 이상인데, 방금 이 문제가요, 3번의 기억을 물어본 거예요. 기억을.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A, C, B 구역의 재개발 사업, 재개발이죠, 그죠? 기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동그라미, 종전의 토지 가격을 기억,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실 기준, 맞죠? 맞잖아요. 종전 가격 기준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실 기준 맞고요. 니은 시장이 선정 계약한, 맞죠? 시장 군수 등이니까 시장 맞잖아요. 그리고 디귿 4명의 감정 평가, 맞죠? 그죠? 2명 이상이니까 결국은 기억, 니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틀린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냥 2명 이상이랑 2만 알고 4명 틀린 거 아니냐, 이거 수고 본 겁니다. 2명 이상인데 그냥 2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틀린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는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조치 보겠습니다. 준공인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든 그렇지 하지 않든지 간에 이제는 공사가 착수되면 시공해서, 착수하는 여기 시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해 그렇지, 그죠? 시공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자, 준공검사 신청해서 준공검사 현장 가서 준공검사 합니다. 해가지고 시장군수 등이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지만 업무가 바빠. 그때는 누굽니까? 공공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 있고.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검사하는 것만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 도장 찍어주는 건 누굽니까? 무조건 시장군수 등이에요. 그래서 준공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바로 뭐합니까? 준공검사를 최종적으로 인가한다. 그래서 준공인가를 보여요. 인가. 그래서 인가자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시장군수. 그죠? 예. 허가도 시장군수. 허가, 인가 전부 다. 인가. 자, 이렇게 해서 준공인가가 떨어지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가지고 공사 완료 고시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예, 공고시 누가 합니까? 당연히도 똑같이 시정공사 등이 하죠. 그런데 만약에 현재 시행자가 본인이라면 내가 직접 시행한다 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인가 안 받겠죠? 안 받겠고 이렇게 하겠죠. 준공인가 없이 아시겠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장군수 등이 공사 완료 고시한다는 얘기죠. 고시가 나오면 뭐라고요? 지체 없이. 요거 숫자를 잘 집어넣어요. 뭐라고요? 지체 없이. 뭐 한다고요? 대분통소. 대지확정 측량 이후 분할되면 가져가라고 통지,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얘가 바로 소유권 이전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순서가 뭐냐?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그죠?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뭐 한다고요?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고. 그리고 여기서요. 고시하면 1번, 두 번째 2번 고시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고요. 고시가 되면 언제? 다음날. 항상 다음날. 자, 정비구역은 해제인데 해보세요. 여기 끝까지 가서 해제하는 것은요, 관리처분 계획일 때고요. 준공 인가받고 고시하고 요 다음날 해제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요때 해제는 뭐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할 때만 요때 해제고 나머지 전부 다 이때 해제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날 이제 딱 되면 소유권 넘어가겠죠? 다음날 권리가 변동된다 그 얘기죠. 소유권 넘어가고 아직까지 등기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 때 청산금 소멸시효. 물론 청산금은요 고시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소멸시효. 몇 년? 소멸시효가 이제 다음날부터 5년이에요. 5년이에요. 그리고 고시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체 없이. 개발법은 14일 이내에. 그죠? 예,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요거. 지체 없이 등기한다. 분양 등기라고 부르고요. 촉탁 신청한다. 개발법은 등기소에 먼저 통지한 다음에 하는데 얘는 통지하지 않고 바로 그냥 촉탁 신청한다. 요 기간 내에 당연히 타등기하면 안 되는데 예외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예외 뭐뭐 있다 안 돼요. 요 안 쓸게 그냥 안 된다.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에 사업 여기 관리처분이 인가 고시가 되면 공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사람들 살면 안 돼요, 그죠? 예,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때부터 언제까지 다음날 소유권 넘어가기 전인 이때까지는 지금 포크레인 들어가서 지금 때리고 부시고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사용 수익이 뭐가 돼요? 원칙 밑에 적읍시다. 사용 수익을 하면은 안 된다. 예배. 너는 사용해. 한꺼번에 하는, 이쪽부터 철거하면 반대편은 그래, 일단 그때 갈 때까지 사용해라. 가능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동의하거나, 근데 나 아직 돈도 못 받았어. 그래서 아직까지 손실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지, 그죠? 예. 이때는 뭐요? 예배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요런 것들이 현재 거기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또 문제 풀면서 또 하나하나 또 짚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82페이지에 1번과 2번은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요거는요, 유일하게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정비법에서만 가끔 이게 나와요. 원래 문제가 더 있어, 옛날 거. 내가 여기 실체하는 겁니다. 요 두 문제는 기출 문제입니다. 내가 만든 거라도. 그래서 있지만은 그냥 뭐, 이제는 뭐, 다 여기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책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제 강의 자체가, 강의 컨셉이 제가 절차를 통해 내가 강의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알아보는 건 다 맞춥니다. 왜? 절차를 통해 공부한 그 자체가 이 문제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한번 따져가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시겠죠? 요건 내가 위에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여러분이 풀어주는 걸로 대체하고요. 3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문서 등이 아닌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면 당연히 인가권자인 시장문서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2번. 토주공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당연히 준공인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또다시 여기 와서 준공을 받아라 하면 틀리겠죠. 3번. 시장문서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 등등 전문기관 등등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의뢰할 수 있다. 왜? 시장문서 등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업무상 또는 내가 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의뢰할 수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4번. 시장문서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하고 공사 완료를 공보에 고시. 이거요. 여기서 인가하고 공사 완료 고시해라. 그래서 여기 인가권자 고시도 누가 하는 거요? 얘도 바로 여기 시장문서 등이 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시장문서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이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이전은 소유권 이전고시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문서 등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시장문서 본인인데 본인이 자기한테 셀프 인가 받아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받지 않죠. 예. 틀렸죠. 그러니까 뒤에는 시장문서 등에게 인가 이런 말 빠른 겁니다. 그냥 준공 인가만 적은 겁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하여튼 틀렸고요. 2번. 시장문서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아니죠. 허가할 수가 있다. 그랬죠.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 3번 문제의 5번 지문이었었죠. 3번.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입니까? 고시한 날의 다음 날에. 4번.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가 있다면 똑같이 해도 뭡니까?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을구에 똑같이 설정된 걸로 본다는 상식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갑구에는 소유권의 권리가 그죠? 소유권 취득한 걸 보지만 만약에 설정된 과거에 있었다면 당연히 을구에도 설정된 걸로 동시에 간주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4번이 맞는 표현 되겠죠? 5번. 토주공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문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받아라? 아니죠. 받은 걸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중복되지만
약간 좀 다르게 내가 만든 겁니다. 다르게. 이것도 내가 만든 것도 있지만 기출문제 지문제 내가 많이 끄집어봤습니다.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좀 적응하기 위해서 넘깁니다. 자, 5번.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의 조치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정비구역의 지정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 요거요. 요거 준공인가, 이게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가 되면 공보 고시, 이거 줄임말입니다. 준공인가 고시 줄임말이야. 준공인가 고시 다음 날 해제다. 뭘 외에는 관리처분 계획 외에는 왜? 얘는 요때 해제니까 그 뜻이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다음 날 해제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외에는 한가 왜? 요거는 이날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약집 111페이지 어디 있는 것만 체크합시다. 111페이지 쌍가로 1번에 동그라미 6번이에요. 6번. 5번에 2번. 사업시행령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때에는 14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그렇죠? 네. 틀렸죠.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3번. 그래서 답은 2번이죠. 3번. 사업시행령은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공사 등자가 빠졌네요. 시장공사 등에게 보고해야 된다. 요거. 이전 고시하면은 요거 고시하고 요거 있죠? 요거 하고 요거 시장공사 등에게 보고하라. 요거 얘기해요. 4번. 사업시행령은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요거 지체 없이. 뭐라고요? 지체 없이. 요것이 6번 문제의 1번이 틀렸죠. 지체 없이인데 14일 이내 틀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4번도 지체 없이 대분통소 요겁니다. 대지확정 측량, 부분,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분통소 맨 끝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대분통소. 다 같이 시작. 대분통소. 5번.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 고시가,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그랬죠. 예. 6번은 여러분이 풀어준 걸로 대체하고요. 자, 6번하고 7번. 자, 두 문제요. 예. 다 중복됩니다. 자, 8번. 청산금. 여러분, 아까 전에 나 토지 안 받아, 건물 안 받아, 전부 다 돈 다 줘. 이거는 손실보상이고요. 내가 받긴 받는데 아까 전에 증한지 같은 개념이면은 그만큼을 내가 지급, 교부하든지 받든지 그런 차액에 관한 거는 뭐라 불러요? 청산금.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지 잠깐 보시면 그거 나올 겁니다. 112페이지. 거기 1번 봐, 1번. 상가로 4번에 청산금 1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가격 사이에 뭐라고요? 차이가 있다. 차이. 이때 뭐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일단 저를 보세요. 똑같습니다. 개발법서요. 관리처분 계획 환지처분 계획 인가 후 다음날 아니에요. 인가 후 똑같았는데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나올 때만 다음날부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가 후도 어찌 보면 다음날도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포함은 된다고 봐야 되지만 말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후에 그렇죠. 언제 한다고요? 증환지 개념이라면은 징수하고 가만지 개념이라면은 교부하겠죠. 지급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2번은 분할 징수 분할 지급 그 전에 미리 그 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개발법이랑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풀어볼게요.
정비사업의 청산금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 시행에는 총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아니죠. 저를 보세요. 원칙은 여기 고시 이후지만 얼마든지 이전에도 이거는 개발료가 똑같아. 이날 이후에 주려니까 돈이 너무나 다니까 이 인간이 지금 뭡니까 30억짜리인데 돈 달래. 한꺼번에 주기만 하니까 그 전부터 분할 지급. 돈 내라니까 하여튼 너무 많아. 나 나눠 낼래? 분할 증수.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소멸시효 몇 년? 5년. 3년 아니죠. 5년이 5년. 틀렸고요. 3번 사업 시행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되겠죠. 1번, 3번 공통점 분할 증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언제? 소유권 이전 시 이전부터라도. 4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에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죠?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들었어요. 깔끔하죠? 네, 답 4번입니다. 5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문서 등인 사업시행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외에 따라 징수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징수할 수가 있다. 되겠죠? 자, 9번 예, 좀 풀어주시고요. 자, 10번 봐, 10번. 10번 보세요. 정비사업에 오늘은 웬만하면 내가 많이 풀어준 겁니다. 일부러. 예, 몇 개 안 돼요. 안 푸는 것은. 10번 정비사업의 시행자 A는 사업비용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액, 차액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 등 소유자가 체납하였다. 이게 A는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B에게 위탁하여 B가 50억 원을 징수했다. 이때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5, 4, 20. 얼마? 2억. 이죠. 2억을 수수료로 교부해야 되겠죠. 그죠? 정답 3번. 자, 넘깁니다. 다 했어요, 이제. 자,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약집. 자, 거기 보시면 이것도 큰 틀에서는 거의 국토법이랑 개발법과 같습니다. 이럴 때 항상 사업은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기업, 시장운수 등이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은 시장운수 등은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주요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용 시설, 임직거주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면 너 때문에 하는 거잖아. 너도 일부를 부담해라.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지만 그런데 밑에 보시면 니은 관리자의 비용 부담이 비용 부담. 시장운수 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서로 협의해서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이때 알아두기 보세요. 1번이 뭐냐? 1번이 바로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때는 얼마? 3분의 1까지. 따라합시다. 관리자. 몇 글자요? 그래서 3분의 1. 아시겠죠? 관리자 3분의 1. 관리자 3분의 1. 그래서 관리자만 딱 나와. 관리자 3분의 1. 그리고 2번은 다 똑같아. 조사, 측량, 설계 등등은 제외한다는 것.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자, 그 정도만 보시고 잠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188 1번. 비용 부담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장운수 등은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군, 계획시설 중에
녹지에 대해, 이 녹지가 뭡니까? 아까 말한 정비 기반 시설,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녹지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가 있다. 그렇죠. 2번. 시장운수 등은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얼마? 3분의 1. 항상 2분의 1. 3분의 1이지. 이런 거 없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예. 3번.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에는 부가금 연체료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위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조사 측량 설계 감리에 관한 비용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5번. 시행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설치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는요,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다 똑같아요. 국토법에서 배웠잖아요. 공동구 설치할 때 들어오는 점유 예정자에게 부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먼저 2번은 우리가 요약지 잠깐 볼까요? 쌍가리 2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그거 보시면,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회 등등으로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밑에 자본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서 누구에게? 시도에게 등록한다는 겁니다. 국장에. 이게 현재 문제 2번 보시면 2번 보시면 1번 보시면 국장에게 등록이죠.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과거에 국장이었다가 시도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나온다면 이렇게 시도를 옛날식으로 국장으로 바꿔내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도고요. 다만 밑에 토주공과 한국감정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2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 방식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똑같이 하나만 해야 되지 2개 이상 병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면 철거만 하는 얘기죠. 그죠? 오로지 하나만 해라.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 진단 업무. 만약에 동시에 내가 설계도 하고 시공학제, 그건 뭐가 되겠어? 그죠? 부실공사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만 하면 설계만 끝. 시공만 하면 시공만 끝. 병행할 수 없다. 철설시회안. 철설시회안. 됐죠? 철설시회안.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얘는 뭡니까?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니고 민법 중 위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 아시겠죠? 위탁 등등 때문에 위탁은 바로 위임. 뭐 결격 사유는 뭐 읽어주시고 전부 다 뭐 2년 다 2년짜리고요. 5번에 결격 사유다 그러면 당연 퇴직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요 6번에 등록 취소가 총 11가지 있는데 이 중에 딱 4가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1번 그 부정 등록이죠. 부정 등록. 4번 업무를 직접 한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안 해. 직접 수행 X. 그 다음에 8번 3년 2회 1년 3년 2회 1년 3년간 2번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월 초과 즉 1년 초과죠. 그래서 3, 2, 1 3, 2, 1 3년 2회 1년. 그 다음에 9번은 뭐냐? 성명상호를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요? 등록증 대여. 줄여가지고 그냥 등록증 대여. 이런 것들 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아까 2번은, 자, 2번은 아까 전에 그렇게 읽어주시고, 2번은 아까 1번. 2번에 1번. 국장 등록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틀렸죠. 시도 등록이죠. 2번은 바로 철설시회, 철설시, 줄이죠. 등등은 병행하여 수행할 수가 없다. 3번은 위탁한 자와 등등 할 때는 뭐라고요? 민법 중 위매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등록이 취소된 후에 2년, 전부 다 2년 있죠. 신청할 수가 없다. 그리고 5번 임직원이 또는 대표 등등이 결격 사유다 그러면 당연 퇴직이며 퇴직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맞죠? 3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1번 부정 등록, 2번 업무 수행 직접 수행하지 아니할 때, 3번 3년 이외 12월 즉 1년, 3년 이외 1년, 4번 등록증 대여, 5번은 아니죠, 그죠? 예, 아니죠. 이렇게 넘깁니다. 4번. 4번도 지금까지 한 번 나온 적 없는데 한번 나올 법한데 이것들이 안 되네.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약지 115페이지 있는 상가로 3번 청문 요겁니다. 반드시 청문 실시해라. 정추조사관. 요거야. 정추조사관. 다 같이 시작. 정추조사관. 한 번 더 시작. 정추조사관. 제가 앞자 얘기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정추. 사. 그렇죠. 문제 4번에 아닌 것 몇 번이죠? 4번이죠. 정비구역 지정취소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정비구역은 해제 사유가 있는 것이지, 그죠? 해제 사유.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비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정비법이. 이제 다음 주는 건축법인데 그나마 조금 이제 한량할 겁니다. 뭐 정확하게 보니까 뭐 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제가 이제 어디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약간의 페이지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디까지냐면은 대략 234페이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만약 시간상 모자르면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나오면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페이지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분발하셔가지고, 제발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 아프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